자,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입니다.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나오네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시험에 나오는 사항이죠. 304페이지입니다. 7번 보십시오. 자, 우리 이 정비사업들은요, 사업들 별도에서 사업 시행 방식과 신자가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시행, 사업의 구분이죠. 첫 번째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개선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주택 재개발사업. 이렇게 표현할게요. 재개발사업이다. 세 번째 주택 재건축사업이 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다. 또 다섯 번째 주거환경 개선 말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있죠. 관리 사업도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업별로 사업 시행 방식이 먼저 나옵니다. 시행 방식 보시면 첫 번째 사업 시행 방법이 있다. 합니다. 자, 1번 사업은요 산통의 사업입니다. 모든 방식이 다 투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이 시행자 보십니다. 1번과 5번은요, 이 지역들 우리 산동네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보존 사업들은요, 해당 시에서 사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해 주는데, 이 사업 시행자 측에서 시설을 확충해 줍니다. 대신요, 주택은 스스로 지원하에서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자, 그 산동네 지역을 토지를 다 매수한다. 안 팔면 강하게 수용합니다. 수용해서 집을 지어서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용 방식.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제 땅을 일단 먼저 설득을 해가지고 땅을 잘 정비한 다음에 땅으로 바꿔준다. 환지 방식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또 네 번째입니다. 낡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해서 새 건물에 있던 입주권을 서로 교환하는 사업이 있어요. 뭐냐? 건물 바꾸는 사업인데 이 표현이 보시면 관리처분계획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물 교환하는 방식,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섞어서 한다. 혼용 방식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은요, 토지 이용 사업에서 요 사업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식을 다 가용해서 투입할 수 있다. 해서 모든 방식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모든 방식을 다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들입니다. 이거보다 먼저 5번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요, 그 마을을 보존하면서 시설만 확충을 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행자 측에서 시에서 시설 확충을 해주고 나서 주택은 알아서 새마을사업 스스로 개량하게 하는 방식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사업입니다. 그 외 2, 3, 4, 6번 사업은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할 때는요, 자기들 옛날 건물 가치를 평가해서 새 건물 바꾸는 결정 스스로 맡긴다.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방식이겠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한다. 이것이 기타 사업들의 사업 시행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다. 이것이 사업 시행 원칙입니다. 자, 원칙인데, 그런데 보시면 우리 재개발 사업과 4번 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요 사업은요, 두 번째 환지, 땅 교환하는 환지 방식도 두 번째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환지 방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보시면요. 자, 그러면 3번과 6번, 4번요. 건물 바꾸는 식의 관리처분계획 방식밖에 없다가 또 특징이 딱 됩니다. 하니까요. 합식 방식 쭉 구분되어 가시죠. 자, 다음 중에서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만 한 사업이 무엇이냐? 3번과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관리처분과 환지를 다 쓸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 2번과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엇이냐? 바로 5번 사업밖에 없죠. 또 수용 사업은 1번밖에 없습니다. 특징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사업 시행 방식에 묻는 문제 간단하지만 아주 잘 나옵니다. 보시고요. 그럼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누가 이 사업을 하겠느냐? 시행할 자를 또 결정을 딱 해줍니다. 1번 사업은요, 산동네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할 만한 그런 돈도 없고요, 힘도 드니까 이 사업은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한다. 이렇게 표현 딱 합니다. 이런 표현 딱 나와도 항상 이 속에 구청은 딱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항상. 또는요, 바쁠 때는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시행권을 주어서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자, 그 외에 또 5번입니다. 5번 사업 보시면요. 5번 사업, 이것도 보시면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시행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사업은요, 해당 관에서 관청에서 사업 시행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 사업들입니다. 그 외 사업은 전부 다, 원칙은요,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스스로 할 때 반드시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져 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의 원칙입니다. 조합 설립한다. 그래서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조합을 설립할 때는요, 적어도 그 조합원 수가 적어도 100명쯤 나와야 조합이 설립될 수 있어. 회장 한 사람과 이사 감사가 필요하니까 최소한 4명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총 5명 나와야 돼요. 5명.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이니까 최소한 5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4번입니다. 여러분들, 도심지 환경입니다. 보시면 그 낡은 상가 건물이 몇 동 없는데 그 몇 동을 쳐서 다시 상가를 쫙 올립니다. 근데 그 건물 주인들이 1명, 2명, 3명 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한해서는 말입니다. 이 사업 시행자에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이것도 하나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법은요, 전부 다 조합 중심으로 모든 법률이 쭉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보시고요.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아무리 산동네지만은요, 주민들이 원해야 사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산동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요들 전체 권리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업들은 말입니다. 정비사업은 소유자 사업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산동네에서 할 때는요, 세입자 세대원 수의 과반수의 동의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시면요, 두 개 다 동시에 얻어야 됩니다. 자, 오죽하면 산동네에서 세입자가 되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내쳐버리면요, 정말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산동네 일단에서는 세입자 동의도 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요 세입자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네요. 아무리 세입자 중요하지만 소유자의 권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세입자 수입니다. 세입자의 수가 소유자의 수의 2분의 1 이하일 때는요, 소유자 권리 우선이니까 동의 안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갈 곳이 문제니까 해당 시군구 지역 안에 이들이 갈 수 있는 임대주택용 주택이 충분하면 따로 동의 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이 사업 시행 방식이 말입니다. 내어 쫓는 그런 사업 시행 방식. 즉 수용입니다. 수용할 때는요, 수용 보상금 주고 내어칩니다. 내어치니까 수용 방법일 때만 동의를 구하지, 수용 방법이 아닌 시행 방법은 다시 들어오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항에 보시면 그럼 첫 번째 오른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아주 긴급할 때는요, 이 모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산동네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한 부분도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오른편의 305페이지에 1번에 있는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조금 복잡한 신뢰가 쫙 나옵니다. 자, 보세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 사업들입니다.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 시공자 플러스 하면 됩니다. 하면 되지만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할 때는요, 다른 시행자가 누가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공동 시행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합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누구와 공동 시행도 할 수 있다. 누구냐 하니까 위에 있는 저기 시장 군수를 불러오든지 주택공사 등을 불러와서 공동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들 말고도요, 민간회사들, 건설회사들, 또 등록사업자들, 또요 신탁회사들, 한국감정원 불러서 공동사업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해서 공동사업을 시행을 하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또 주택 재건축입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누구와 공동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 주택 재건축은요, 공동 시행할 때 시장이나 군수나 또는요 주택공사 등과만 공동 시행을 할 수 있지, 뒤에 있는 민간회사와는 공동 시행할 수가 없다가 또 특징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한계입니다. 조합원 전체 과반수 또는 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한다면요, 이 경우에도 공동 시행을 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에 있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뿐 아니고 모든 등 신감자 같이 공동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은요, 이 경우는 이제 해당 시에서 사업을 해준 것인데, 서울시에서 주택공사 등으로 시행권을 부여할 때 보시면 이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주택공사 등한테 시행권을 줄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이때도 조합원들이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주택정비사업도 누구와 공동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딱 보시면요. 자, 역시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기타 민간 중에서는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까지입니다. 감정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동시행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오른편부터 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네요. 306페이지와 7페이지에 의해서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306페이지에 예외 보이죠? 예외. X 하시고 보실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고 오른편에 제일 위에 박스도 X 하시고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요. 정비사업의 대행 나옵니다. 대행은 이겁니다. 조합이 하는 사업들 뭔가 문제 있으면 시장 군수가 대신 사업을 시행을 해줄 수 있다. 대행이 나옵니다. 대행이 나와요. 또는요, 이 지정개발자란 자한테 대행권을 줘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대행입니다. 대행은 내부적인 부탁에 의해서 대신 업무를 수행해 줍니다. 대신요,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이것만 다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308페이지입니다. 대행. 제일 위에 파란색이 딱 보입니다. 대행 개시 결정 고시가 딱 있으면, 대행 개시 결정 고시일 그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사업 대행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원래 조합이겠죠.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자기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줄 때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해주고 관리해준다. 딱 되어 있죠. 이 내용들 확인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5번입니다. 방갈로 5번. 대행자의 권리 나와 있죠. 당연히 대신 해주니까 보수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청구하니까 비용 지급 안 해. 이번에 압류해서 이것을 압류해서 경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렇게 딱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오른편 갑니다. 이제 309페이지 3번 시공자 선정 중요합니다. 딱 보세요. 3번입니다. 이제 시공회사입니다. 시행사고 공사하는 시공자 선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보시면 시공회사가 누구냐에 의해서 그 아파트의 명칭이 대우다, 삼성이다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조합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조합이 할 때는요, 조합이 설립입니다. 설립되어진 이후입니다. 이후에 보시면 전체 주민 모이는 조합총회에서 경쟁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조합원이라면 그들 정관에 따라서 선정을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요 경우입니다. 여기 이거네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것을 토지 등 소유자 시행사업입니다. 이때는요. 이들이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시행계획서, 사업시행인가 받은 이후에 선정, 그들 규약에 따라서 선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시장군수가 하는 사업들 있죠. 그것이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의 사업을 할 때는요. 사업 시행자가 되었다는 발표, 시행자 발표 고시하고 난 이후에 선정한다. 딱 되어 있어요. 하지만요. 시장군수가 사업을 할 때는요. 주민들이 대표회의 설립해서 일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한 회사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게 딱 나오네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상이니까 이거 간단하게 확인해 꼭 해주세요. 오른편에 파란색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4번입니다. 우리가 사업 시행 절차에서 이 안전 진단합니다. 요건요, 다른 사업들은 안 합니다. 주택 재건축할 때만 안전 진단한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주택 재건축할 때만 보시면 안전 진단을 해서 이 사업을 하자 말자 결정을 딱 합니다. 그래서 주택 재건축을 할 때 한해서 이 경우입니다. 여기 한해서 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진단 결과를 가지고 재건축하자 말자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딱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딱 나오면 이제 누가 이 진단을 실시하느냐, 실시 딱 나오고요. 실시 시기 언제 하느냐. 세 번째 실시 대상은 어디까지냐. 네 번째 실시 효과가 무엇이냐 딱 나올 겁니다. 보세요. 또 다섯 번째 그 비용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나옵니다. 자, 쫙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실시 누가 하느냐. 바로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 해당 시화군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딱 되겠습니다. 또 이 경우에 진단에 드는 비용은
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한테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한번 보시죠. 보십니다. 넘어가십니다. 언제냐 하니까 이제 박스 안에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1번, 2번만 딱 보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주택 재건축 첫 번째입니다. 주택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그 예정 장소에서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을 실시를 해서 진단 결과를 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래 시한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도래가 되어도 1년 이상 되어도 지금 계획을 안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제 해당 그 마을 주민들이 있죠. 토지 등 소유자. 요들이 입안 제안합니다. 하는데 제안하기 전에 이 재건축이면 요 제안하기 전에 먼저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안전진단 실시를 먼저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딱 나오죠. 이 요청이 있을 때도 진단을 실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청할 때는요, 진단 실시 비용을요, 요청자한테 부담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때입니다. 이때 보시면요, 요청할 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이 요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요청이 들어오죠. 들어오면요, 30일 안에 진단을 실시한다가 아니고 가서 확인해보고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주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십시오. 그 내용이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박스 안에 1, 2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편에 가보시면 또 박스 하나 보이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로 2번에 해당 시하고는 진단 실시 요청이 있으면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진단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 다시 왼편입니다. 왼편에 박스들 사이에 이제 관로 2번에 실시 대상이 딱 나옵니다. 주택 단지입니다. 단지니까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 다 실시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내 모든 건물 다 실시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또 그 안에 보니까 지금 당장 보면 보세요. 하는데 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뭐냐? 딱 보니까 지금 당장 붕괴될 우려가 보인다. 진단 필요 없습니다. 바로 철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자, 딱 붕괴될 우려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다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사용 금지가 필요한 그런 건물들 당장 철거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자, 진단을 딱 해보니까 우리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불량하다. 진단이 딱 났어. 그러면 3분의 1 이하는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바로 3번에 있습니다.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정비 기반 시설, 도로 놓을 땅 위에 있는 어떤 건물은요, 바로 철거해야 된다. 이런 말이 또 네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단하지 않고도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효과 보시면요. 여러분들 아까 저희가 그 밑에 3번 나오네요. 아까 요청을 할 때는요, 30일 안에 여부를 결정 통지해 준다. 그런데 말짱하면 이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또 관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있네요. 관로 큰 관로 2번입니다. 보시면 해당 시하고는 실시할 때 보시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전문가한테 실시를 의뢰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니까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그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한테 의뢰해서 실제 진단을 요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편에 있습니다.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관로 4번 딱 나있죠.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원칙입니다. 원칙은요, 시장 군수가 진단 비용을 댄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요청을 해서 요청에 따라서 진단 실시할 때는 요청자한테 부담을 하게 할 수 있다. 또 보시면 그 4번에 1번, 2번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효과입니다. 효과가 무엇이냐? 나는요. 자, 요 진단 결과. 이 진단 결과와 기타 각종 어떤 도시 계획 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재건축 하자 말자 결정, 재건축 결정 이것을 하는 것이고, 재건축하는 요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결정 사실을 가지고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을 다시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러면요, 시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합니다.
검토해가지고 당신들 그 진단 결정이 너무 빠르다 해서 이 결정한 것을 취소 등 할 것을 명령이 아니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요청. 그러면요, 해당 시하고는 이 요청이 들어온다라면 이 요청에 응해서 취소 결정을 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딱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이 바로 진단이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에 정비사업 조합 나왔죠. 조합은 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조합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자, 우리가 사업들 보시면 대부분 다 조합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중앙형 개선 사업과 중앙형 관리 사업을 빼놓고는 다 조합 중심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 중심 사업이다. 자, 이번 조합이 또 중요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